지도에도 거의 표시되지 않는 잊힌 작은 시골 마을 외곽. 정우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다짐했다. 집을 청소하고 술병을 치우고 단조롭고 회색빛으로 가라앉은 일상의 질서를 되찾자고. 하지만 아침이 되면 그 다짐들은 물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곤 했다. 목장에서의 일은 그의 기운을 모조리 앗아갔고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싼 위스키 한 병을 단숨에 마신 뒤 침대에 쓰러졌다. 그 악순환은 1년 넘게 계속됐다. 하영이 도시로 꿈을 쫓아 떠난 그날 이후로 정우는 하영을 우연히 지역 댄스 파티에서 만났다. 그녀는 눈부시게 활기찼고 눈을 뗄 수 없는 존재였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고요함에 익숙했던 전구에게 그녀의 웃음은 마치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산들바람 같았다. 하영을 만나기 전 그는 혼자 살고 있었다. 그를 어릴 적부터 키워준 할머니는 그가 성인이 되자마자 세상을 떠났다. 마치 그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누구도 정구가 학교를 마치고 다시 시골로 돌아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돌아왔다. 튼튼한 집을 짓고 지역의 노인들도 인정할 만큼 열심히 일했다. 그는 마을에서 최고의 농기계 기사였다. 오래된 트랙터든 콤바인이든 그의 손을 거치면 새 기계처럼 다시 살아났다. 처음엔 연애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가정을 이루기 전에 삶을 안정시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다. 어릴 적 겪었던 고생이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이다.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허름한 집, 할머니가 장작을 아껴 쓰던 밤들, 항상 부족했던 음식. 그래서 하영이 나타났을 때 그의 오랜 꿈들이 현실적인 그림으로 구체화되었다. 따뜻한 집, 가족, 결코 결핍을 모르고 자랄 아이들. 하영은 많은 형제자매 중 맏이었고 책임에 지쳐 있었다. 그녀에게 정우는 진짜 신사였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진심이 가득했고 정우는 그녀에게 늘 정성을 다했다. 마을에서는 상상도 못할 선물을 건네며 절대 부엌이나 닭장에만 묶어두지 않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 3년쯤 지나자 하영은 시골 생활이 갑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정우 씨, 그녀는 어느 날 불안한 눈빛으로 발끝만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해요? 다들 도시로 가서 뭔가 이뤄가고 있는데 우린 뭐예요? 난 여기서 썩어가고 싶지 않아요. 정우는 이해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은 행복했잖아. 집도 있고 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곧 수도도 설치할 거야. 도시 아파트처럼 될 거라고. 그녀는 한숨을 쉬며 안절부절 못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그녀를 끌고 가는 듯했다. 근데 극장은? 카페는? 사람들은? 당신은 내 말 안 듣고 있어.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큰 다툼을 했다. 정우는 화를 참지 못하고 모진 말을 퍼붓고는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갔다. 나중에 화해했지만 균열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3주 뒤 하영은 사라졌다. 퇴근하고 돌아온 집에는 쪽지 한 장이 남겨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다른 남자를 만나 도시로 떠났다고 했다. 그리고 둘이 함께 모았던 미래를 위한 돈도 가져갔다. 그것이 젊은 시절에 대한 보상이라면서. 그날 이후 정우는 완전히 변해버렸다. 가축을 팔고 집을 방치하고 위스키에서 위안을 구했다. 처음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조금씩 친구들도 그를 멀리했다. 상사도 이미 한 번 경고했다. 술 냄새 풍기고 일하러 오지 말라고.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그는 집 안을 둘러보았다.
폐허와도 같은 광경에 한숨이 나왔다. 오늘은 꼭 치우자. 그는 혼잣말처럼 운거렸다. 추운 아침 햇빛도 들기 전 코트를 뚫고 들어오는 바람 속에서 그는 헛간 쪽으로 향했다. 그때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정우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눈앞에는 젊은 여성과 아이가 서 있었다. 여성은 얼굴의 절반을 스카프로 감싸고 있었고 눈은 지쳐있고 불안함으로 가득했다. 이 추운 날씨에 여기서 뭐 하세요? 그가 물었다. 죄송해요. 그녀는 쭈뼛거리며 다시 말했다. 하룻밤만 지낼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어요. 아이가 너무 추워하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고 그녀 옆에 꼭 붙어 얼굴을 숨기고 있었다. 정우는 가슴 깊이 무언가 울컥하는 걸 느꼈다.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제 집으로 가세요. 오늘 저녁에 돌아올 거예요. 난방기 틀면 따뜻해질 거예요. 아마 먹을 것도 조금 있을 겁니다. 실내에 있는 게 나을 거예요. 이 마을은 말이 좀 많거든요. 여성은 놀람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녀는 열쇠를 받아들고 인사했다. 정우는 고개만 끄덕인 채 길을 걸어갔다. 모르는 이들에게 집을 내어주다니. 하영이 떠난 이후 아무도 믿지 않았던 자신이 이렇게 행동한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루 종일 그는 그 만남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퇴근길, 그는 평소처럼 술 한 병을 샀다. 그런데도 무심코 사탕 한 봉지도 함께 샀다. 그들이 아직 집에 있을지 확신은 없었지만 그 소년의 조심스런 미소가 자꾸 떠올랐다. 집에 가까워지자 창문 너머로 빛이 새어나왔다. 그의 가슴이 쿵 하고 울렸다. 그 따스한 빛은 오래전 잃어버린 것의 메아리 같았다. 조심스럽게 들여다본 순간 그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고 제자리에 있었다. 담요 아래에서 여인과 아이는 함께 책을 읽고 있었고 방 안에는 갓 끓인 음식 냄새가 은은히 퍼져 있었다. 너무 익숙하지만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향기였다. 정우는 목이 메었다. 여기가 정말 내 집이 맞나? 그가 속삭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여인은 놀라 허둥대며 담요를 정리했다. 마치 혼날까봐 겁먹은 사람처럼. 아이는 여전히 책을 들고 전구를 경계하며 바라봤지만 도망치지는 않았다. 죄송해요. 여인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 청소했어요. 저녁도 준비했고요. 실례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우는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혼란과 술만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던 삶 속에서 눈앞에 이 따뜻한 풍경은 마치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저녁,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 나도 뭐 좀 먹고 싶긴 하네. 그의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다. 국물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다. 소고기 육수에 마늘과 고수가 어우러진 향이었다. 여인은 눈을 피하며 서둘러 상을 차렸다. 아이는 여전히 책을 꼭 쥔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정우는 그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안녕, 이름이 민순이? 소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는 주머니에서 사탕 봉지를 꺼내 건넸다. 이거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샀어. 민수는 엄마를 쳐다봤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는 사탕을 받아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국물은 따뜻하고 향긋했다. 첫 숟가락을 떠넣는 순간 정우는 눈을 감았다.
그렇게 맛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먹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정말 고마워요. 그는 여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렇게 먹은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인은 조용히 대답했다. 저희를 내쫓지 않아서 감사해요. 나는 정우예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당신은 소영이에요. 저녁을 마치고 난 뒤 정우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 따뜻함은 단순히 음식 때문만이 아니었다. 눈앞에 있는 두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의 마음을 데워주고 있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근데 왜 이런 데까지 오신 거예요? 소영은 잠시 머뭇거리다 정면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앉았다. 도망쳤어요. 그녀는 낮게 말했다. 끔찍한 것에서. 정우는 인상을 찌푸렸다. 말해보세요. 소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거의 속삭이듯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학에 가기 위해 도시로 갔고 철없고 순진했던 시절 한 남자를 믿었지만 결국 아이만 남기고 버림받았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다. 어머니가 재혼한 남자가 소영에게 둘째 부인이 되라고 요구했고 그녀는 거절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그 남자의 편을 들며 민수를 빼앗겠다고 협박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것도 없이 아이와 함께 도망친 것이었다. 그녀는 찻잔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채로 이야기를 마쳤다. 지금은 갈 곳이 없어요. 그녀는 작게 말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여기 계세요. 이 집은 요즘 나도 잘 안 써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천천히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소영은 뭔가 말하려다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민수가 앞으로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아저씨, 이제 우리 아빠예요. 정우는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글쎄, 두고 보자, 꼬마야. 두고 보자. 다음 날 모든 것이 달라졌다. 퇴근하고 돌아온 정우를 맞이한 건 깨끗한 집과 따끈한 저녁 식사였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식탁에 함께 앉아 있었고 민수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몇 달 만에 정우는 술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다. 웃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혀둔 감정들이 풀리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과거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문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심장이 잠시 멎을 듯했다. 하영이었다.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정우야, 그녀가 손을 뻗으며 외쳤다. 나왔어.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묻어두었다고 믿었던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다시 휘몰아치는 것을 느꼈다. 하영아, 그는 냉랭하게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한테 돌아왔어.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마치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우는 눈썹을 찌푸렸다. 좀 늦지 않았어? 늦다니? 뭐가 늦다는 거야? 날 다시 보게 돼서 기쁘지 않아? 기쁘다고? 그는 당황한 듯 웃었다. 너는 나를 떠났어. 다른 남자 따라가고 내가 가진 거 다 가져갔지. 그런데 지금 와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오겠다고. 하영은 잠시 시선을 피하다가 곧 다시 도도한 표정을 되찾았다. 그래도 난 아직 내 아내잖아. 아니, 그는 단호히 잘랐다. 이젠 아니야. 모든 게 달라졌어. 집 안에서는 소영과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우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를 혼자 두지 못했겠지만 지금의 그는 그동안 자신이 쌓은 것들을 지키고 싶었다. 하영은 그를 바라보며 예전처럼 자신이 다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정우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실수했어. 하지만 우린 고칠 수 있어.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문 앞에서 그녀를 가로막고 섰다. 고친다고? 너는 내 돈, 내 믿음, 내가 그렸던 미래까지 다 빼앗았어. 그리고 지금 새 남자랑 안 풀리니까 다시 돌아오겠다고? 정말 나도 달라졌어. 그녀는 힘없이 말했다. 이제는 자신감도 사라진 눈빛이었다. 너무 늦었어. 정우는 조용히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천천히 닫았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요동쳤지만 그 고통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누구였어요? 소영은 새로 꿰맨 스웨터를 들고 방에서 나와 물었다. 아무도 아니에요. 정우는 재킷을 벗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조용한 이해와 걱정이 깃든 눈빛이 그를 다시 입 열게 했다. 전처였어요. 돌아왔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소영은 몇 초 동안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를 다시 원하세요? 이젠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요.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 속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때 민수가 방 밖으로 얼굴을 내밀며 외쳤다. 아저씨, 오셨어요. 엄마랑 저랑 기사 이야기 책 읽고 있었어요. 같이 읽어요. 정우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꼬마 기사님, 내가 어떤 기사인지 한번 볼까? 그날 밤 그들의 집 안에는 진짜 가족처럼 포근한 온기가 감돌았다. 책을 읽는 소영, 그녀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든 민수,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정우. 그의 마음은 오랜만에 편안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한 대의 트럭이 집 앞에 멈춰 섰다. 트럭에서 내린 이는 하영이었다. 그녀 옆에는 군인 스타일의 머리에 값비싼 재킷을 입은 남자가 함께 있었다. 그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처럼 거들먹거리는 태도였다. 정우는 베란다에 나와 팔짱을 낀 채 물었다. 이제 또 뭐야? 하영은 고개를 높이 들며 말했다. 내 거 가지러 왔어. 내 거라니? 너, 그리고 네가 이룬 모든 것. 이뤘다고? 정우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피땀 흘려 이룬 것들 말하는 거야? 너는 도시에서 호화롭게 살면서, 남자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가슴을 부풀렸다. 여자한테 말 조심해라. 정우는 비웃듯이 말했다. 여자라고? 저 여자가 신뢰하던 사람 등쳐먹은 거 물어봤어? 하영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그 순간 집 안에서 문이 열렸다. 소영이 민수의 손을 잡고 나왔다. 그녀의 시선은 고요했지만 단단했다. 무슨 일입니까? 소영이 물었다. 하영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다. 이건 또 뭐야? 시골 촌년 하나가 남의 걸 뺏겠다고 나서고. 정우는 소영 앞에 서서 단호히 말했다.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남자는 손을 들어 상황을 진정시키는 척하며 말했다. 진정해요. 그냥 대화하러 온 거예요. 그녀는 당신이 필요하대요. 다시 함께하고 싶대요. 정우는 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소영과 민수에게 돌렸다. 둘 다 말없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이미 있어야 할 곳에 있어. 그는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단단히 닫았다. 그는 문에 등을 기댄 채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고마워요. 소영이 속삭였다. 뭐가요? 우릴 선택해줘서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과 말로 표현되지 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들과 민수 덕분이에요. 정우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당신들은 모를지 몰라도 날 다시 살게 했어요. 하지만 하영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들은 트럭 시동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다. 남자는 소리를 지르며 나오라고 했지만 정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트럭이 마침내 떠난 뒤에야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차가운 공기를 들이켰다. 다음 날 아침 길가에서 이웃이 정우를 붙잡았다. 어제 일 다 봤어요. 그녀는 장난기 섞인 미소로 말했다. 그 여자 또 올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정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뭐가 됐든 우린 당신 편이에요. 그녀는 윙크하며 말했다. 그 말에 약간의 위안을 느꼈지만 정우는 이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다. 그날 밤은 비교적 조용했다. 오래간만에 정우는 진짜 행복이라는 걸 느꼈다. 먼지와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생명으로 가득했다. 소영과 민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는 창가에 앉아 생각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삶이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걸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평온은 때로 가장 교묘한 위장이다. 새벽 3시쯤 이상한 냄새가 그를 잠에서 깨웠다. 시큼하고 날카로운 영이 냄새였다. 처음엔 꿈인가 싶었다. 하지만 연기는 실제였다. 그는 벌떡 일어나자마자 이미 공기는 뜨겁고 뿌연 연기로 가득했다. 소영아. 그는 소리치며 침실로 달려갔다. 소영은 민수를 끌어안은 채 기침하며 깨어 있었고 두 사람 모두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불이야. 그녀가 외쳤다. 집 전체가 불타고 있어. 창문으로 나가. 정우는 소리쳤다. 그는 문을 만지려다 화끈한 열기에 손을 움켜쥐었다. 연기는 질식할 듯 피어오르고 있었다. 온 힘을 다해 그들은 창문을 통해 얼어붙은 바깥으로 몸을 던졌다. 이미 불길은 창문 밖으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정우는 헛간으로 달려가 오래된 물펌프와 도구를 꺼냈다. 어떻게든 불을 막아보려 했지만 화염은 너무 빠르고 강력했다. 소영은 도움을 찾으러 어둠 속으로 달려갔고 정우는 손으로 펌프를 돌리며 사투를 벌였다. 20분 후 소방차가 도착했다. 이웃들도 달려왔다. 누군가는 양동이를 들고 누군가는 손을 모아 기도했다. 하지만 1시간도 되지 않아 그들이 알던 집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온몸이 그을음으로 뒤덮인 채 정우는 불타버린 자신의 집터를 바라봤다. 마음이 산산조각났다. 뭔가 이상했다. 불이 너무 완벽하게, 너무 빠르게 번졌던 것이다. 우린 살아있어요. 소영은 민수를 꼭 안은 채 조용히 말했다. 그게 중요해요. 그때 한 이웃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정우 씨, 믿기지 않을 거예요. 저 아래 도로에 트럭 하나가 갇혀 있어요. 기름 냄새가 진동해요. 정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달렸다. 두어 킬로미터를 달려간 끝에 정우는 트럭 옆에서 욕설을 퍼붓고 타이어를 걷어차는 하영을 발견했다. 그녀 주위에는 기름통이 흩어져 있었고 하나는 아직 열려 있었다. 그녀 특유의 싸구려 향수 냄새에 휘발유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하영아, 전구가 소리쳤다. 그녀는 뒤돌아보며 얼굴이 새하얘졌다. 정우야, 이건 그런 게 아니야. 그 순간 경찰차 한 대가 도착했다. 소방관 중 한 명이 내렸다. 그 여자 맞나요? 그가 물었다. 정우는 주저하지 않았다. 맞아요.
저 여자가 불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분노는 이미 사라지고 남은 것은 냉정한 분별력뿐이었다. 이 여자는 자신의 뜻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경찰은 그녀를 순찰채 태웠다. 하영은 울고 소리치고 변명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트렁크에서 추가로 기름통이 발견되었고 그녀의 옷에서는 휘발유 냄새가 진동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마음속에 떠오른 감정은 단 하나였다. 평온. 이제 끝났구나. 그는 생각했다. 그는 다시 소영과 민수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겁먹은 표정이었지만 그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자 그 표정이 천천히 부드러워졌다. 이제 어떻게 해요? 그녀가 속삭이듯 물었다. 이제 다시 시작해요. 정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잿더미로 변한 집터 앞에 섰다. 타버린 땅, 새까만 벽.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곧 이웃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물을, 누군가는 연장을, 누군가는 현금을 들고 왔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은 건 마을의 노 라오 보안관 김노인이 한 말이었다. 늘 우리 곁에 있어줬잖나, 정우야. 이젠 우리가 네 곁에 있을 차례지. 다들 얘기 끝났어. 우리가 너의 집을 다시 지을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정구가 말하려 했지만 노인은 등에 단단한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마을이 정한 거지. 우린 식구를 버리지 않아.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다. 며칠 뒤 공사가 시작되었다. 어떤 이는 벽돌을, 어떤 이는 노동력을, 어떤 이는 후원금을 보탰다. 일주일 만에 기초가 다져졌고 한 달이 차에 되기 전에 새 집이 불탄 자리에 솟아올랐다. 더 튼튼하고 더 아름다웠고 마을 사람들의 사랑으로 지어진 집이었다. 공사 중 하영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졌다. 도시에서 그녀는 위험한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졌고 그들이 그녀를 협박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정구에게 돌아와 남은 것을 팔아넘기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계획은 실패했다. 재판 끝에 그녀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정우는 다시는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새 집은 넓고 편안했고 작은 마을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집들이 날 이웃들이 음식과 음료를 가져와 작은 축제를 열었다. 정우는 현관에 서서 식탁을 차리는 소영과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 집은 이제 정우 혼자의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의 것이었다. 이웃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자 소영은 소파에 털썩 앉아 손을 주무르며 말했다. 민수는 새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정우는 그녀 옆에 앉았다. 소영아. 그는 부드럽게 불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눈빛은 말로 다하지 못한 감정들로 촉촉이 빛나고 있었다. 왜요?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아니, 정확히는 고맙다고 말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저야말로요, 우리에게 새 삶을 줬잖아요. 정우는 꿀꺽 침을 삼켰다. 이 말이 좀 바보 같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난 당신이랑 민수가 여기 계속 있었으면 해. 영원히. 소영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고요한 빛이 머물고 있었다. 우리 이미 여기 있잖아요.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
서로를 배려하고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민수를 사랑으로 키우고 생일을 축하하며 밤마다 책을 읽어주고 집 안을 웃음으로 채웠다. 몇 달 후 정우는 17살 소년처럼 긴장한 채로 어느 오후 소영에게 다가갔다. 소영아, 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소영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나랑 결혼해 줄래? 소영은 잠시 얼어붙었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응, 정우야. 민수는 그 말을 듣고는 방에서 뛰어나와 두 사람을 꼭 껴안았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다. 아이는 기뻐서 소리쳤다. 그리고 그 순간 정우는 깨달았다. 삶은 결국 그 의미를 찾아낸 것이었다. 그 집, 그 두 사람. 그것이 그가 평생 찾아 헤매던 행복이었다.